그래서 덧셈 뺄셈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기초 수인지와 더하기 개념이에요. 이 파트는 이제 유치들을 대상으로 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부터 10까지 수를 하는데 요 위에가 지금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그래서 독일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프로세스예요. 지금 이 페이지는 10부터 0까지 수 중에서도 수 모양과 수양 일치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페이지예요. 이어서 순서, 이어서 0에 대한 이해 이렇게 구성되어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수 모양과 수양 일치는 다 아시다시피 요즘 수양 일치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가지고 이 부분은 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10까지 수서 일단 처음에는 0을 빼고 이제 1부터 10까지 이 손가락 개수만큼 1부터 10까지 수에 대해서 그 수의 모양이랑 양을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얘를 보고 얘가 당연히 하나를 뜻한다고 매치시키지 못합니다. 이건 학습의 결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이렇게 뭐 숫자 따라쓰기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요 따라쓰기 요게 그냥 괜히 했던 게 아니에요. 이 모양 자체를 인지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뭐 스티커 붙이기도 하고 이 숫자 모양이랑 공룡이나 뭐 이런 이미지랑 결합해가지고 그 모양 자체를 인지하는 그 프로세스가 다 그 수의 모양을 아이한테 이미지로 인지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걔가 이렇게 구체물과 반구체물로 수양 일치를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늘 구체물, 반구체물, 수 이 순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물, 손가락이 구체물이잖아요. 손가락 질문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손가락은 많이 활용해 봐야 합니다. 최소한 1학년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 뺄셈까지는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받아올림이 있으면 어차피 10손가락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받아올림이 있기 전까지는 10의 보수를 인지할 때까지는 손가락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 손가락을 많이 해야 수로만 할 때 더 빨리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손가락으로 하는 과정 자체가 구체물로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프로세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 권장해 주세요. 많이 써. 7살이면 더 많이 써. 웃기게 하고 싶어? 발가락 써. 연산을 어떻게 재밌게 하느냐. 저희 아들이랑 저는 양말 벗고 발가락으로 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진도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날의 목표는 뭐냐. 이 수 공부에 즐거운 인상을 확실하게 심겨주겠다. 그 하나의 목표만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깔깔 웃고 그냥 덮으셔야 돼요. 웃으면서 했는데 이거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공부예요. 이미 그 수인지에 대해서 아주 즐거운 기억으로 머릿속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문제집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천불나고 속 터지고 애한테 화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재밌게 한 걸로 그냥 끝! 만족! 그리고 다음날 새 마음으로 앉아서 문제집 풀면서 할 때 텐션 딱 떨어질 때 야 어제 그 발가락 한 거 있잖아. 그게 그거잖아 하고 매칭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기억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 그 즐거운 기억을 꺼내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제가 결혼 10년 차가 넘었는데 어떤 힘으로 삽니까? 신혼여행한 기억으로 삽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러시죠? 그렇게 즐겁고 강렬한 추억은 위기의 상황에 그 위기를 넘어가는 힘이 되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전략을 항상 쓰시면 되냐면 모든 처음의 순간에 이 전략을 쓰시면 돼요. 두 자릿수 덧셈 뺄셈. 처음 하는 장면이야. 그때 즐거운 인상을 팍 심어주는 거예요. 곱셈 맨 처음에. 그때 즐거운 기억을 막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텐션 떨어질 때 있거든요. 지루할 때 있어요. 왜 없습니까? 공부라는 게 항상 즐거울 수 없는데 그때 그 기억을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 작업을 해야 되나요? 4학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5학년부터는 스스로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서 어려울 때 그 기억을 스스로 도출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되려면 4학년까지는 첫 기억. 처음 배우는 장면. 분수 처음. 분수의 덧셈 뺄셈
처음, 요 모든 처음에서 그 즐거운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학습시켜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뻘소리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뻘소리였어요. 네.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물, 반구체물 순서로 해주시면 되겠다. 이게 구체물과 반구체물의 조합이고 반구체물과 수의 조합이죠. 네. 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7세 그리고 유치 자녀분들은 요 프로세스를 기억하시고 이거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이거 원래 저희 이제 워크지 파트에 들어갈까 하다가 빠진 부분인데 요거까지 넣으면 너무 늘어지는 기간이 너무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 뺐는데 이거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 유치원 대상 문제집을 사시면 요런 페이지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순서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 페이지 쫙 살펴보시다가 이렇게 구체물, 반구체물로 구성된 페이지를 맨 처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반구체물과 숫자가 나와 있는 페이지를 두 번째 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만 나와 있는 페이지 세 번째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순서예요. 순서. 수 모양 알았고 수 양 일치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지금 알았죠. 그랬으면 이제 순서를 알아볼 순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수 모양과 수양 일치 이후에 순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포인트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금 1부터 10까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한번 써보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달력 같은 거 있잖아요. 달력 같은 거 보고 써봐도 되고 아니면 교구 같은 거 있어요. 1부터 이제 9까지 이렇게 해서 원목으로 이렇게 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 위에 놔주시면 돼요. 이도 저도 없다. 그냥 스케치북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쓴 걸 보고 칸을 채우는 거예요. 요거는 전혀 모르는 유치원 친구들 대상. 수를 좀 알아. 그러면 그냥 쓰면 됩니다.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지금 레고 사람 머리죠. 레고 사람을 하나를 준비하세요.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씩은 있잖아요. 없으면 피규어 같은 거 그거를 딱 꺼내셔서 요 수판 위에 올리고 나서 1에서 개를 직접 옮겨가면서 1 다음에 2 그 다음에 3 하고 요 숫자 쓰여 있는 걸 보면서 옮겨가면서 빈칸에 수를 쓰는 과정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1번 처음 그림은 숫자를 그냥 쓰는 거고 두 번째 그림은 이 수판에 레고 사람을 얹어놓고 실제로 옮겨가면서 쓰는 거예요. 얘는 지금 2에서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가는 거죠. 자, 4에서는 뒤에서 4에서는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엔 수를 앞으로 세고 가운데에서 인접해 있는 수를 세고 그리고 끝에서 뒤에서 앞으로 세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 세기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애들이 또 어려워하는 게 뭔가요? 수직선 어려워하잖아요. 수직선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수직선 연습이에요. 수직선을 잘 이해하기 위한 그 하위에 필요한 연습. 이게 그대로 수직선이랑 연결되거든요. 여기 연결되는 그림이 있죠. 그리고 나서 요 수판, 앞에서 한 그 수판과 이 수직선을 1대1로 이렇게 이미지 동일하게 매치한 다음에 그림을 보고 수직선 칸에 그대로 써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심겨줄 수 있나요? 수판이랑 수직선은 똑같아. 자, 수직선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는 그 수의 방향성을 접목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의 방향성을 아이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죠? 레고 사람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수가 계속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수가 작아진 애를 이미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수직선으로 연결을 쫙 시켜주면 어려움 없이 거부감 없이 수직선을 받아들이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되게 가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독일 수학에서. 그리고 나서 이 레고 사람 없이 이 주사 위에 있는 동그라미 수만큼 왼쪽으로 한번 가보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고 왼쪽에서 가보고 오른쪽에서 가보는 동일한 작업을 수직선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직선이 어렵지 않겠죠?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0에 대한 이해를 들어갔는데 0은
없다라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얘를 보고 뭐 두 개가 있다. 있다에 강조해서 아이가 인지를 하고 여기는 얘는 없다. 그러니까 0은 없다에 대한 수적인 표기라는 거를 이미지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0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그 0의 순간을 포착해서 이게 0이구나. 이거를 아이가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스터디에서 수학 일기 같은 걸 써서 조금 순간을 포착하게 하도록 했는데 어떤 거냐? 뭐 아침에 아침밥 다 먹고 빈 밥그릇 보고 0이네? 없네? 이런 상황. 또 뭐가 있나요? 뭐 간식 다 먹고 없네. 빈 과자 봉지 들고서 이거 없네. 이런 거. 이런 영해상을 한번 실제로 일상에서 캐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수적인 표시가 0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나중에 10, 20 이렇게 해서 그 십진법 수의 규칙성을 가질 때 이 0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요때 이게 잘 되려면 0은 없다라는 이미지가 확실히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숫자가 1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스터디 스텝 1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 1, 2가 있죠. 얘는 스텝 1과 스텝 2에 들어가는데 스텝 2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보다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는데 스텝 1 부분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스텝 2에서 초반에 1, 2주차에 짧게 요약해서 핵심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난이도가 짐작이 되실 거거든요. 다음이 모으기 가르기인데요. 자, 1학년 때 모으기 가르기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이 모으기 가르기는 모으기, 덧셈, 가르기, 뺄셈이 아닙니다. 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2015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박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가르기 활동은 얼핏 뺄셈으로 보이지만 감수와 피감수, 앞의 수, 뒤의 수예요. 쉽게 말해서 앞의 수와 뒤의 수의 개념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뺄셈으로 볼 수 없다. 모으기 활동도 가수와 피가수, 이것도 앞의 수와 뒤의 수예요. 가수와 피가수의 개념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덜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많은 곳에서 모으기 가르기를 덧셈, 뺄셈으로 이어서 가르치죠. 덧셈은 그래도 혼란이 덜한데 뺄셈은 이 경우 앞의 수, 뒤의 수, 감수, 피감수의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개념상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뺄셈의 핵심은 앞의 수, 뒤의 수. 그래서 값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는 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명확해야 문장제 문제에서 식도 쓸 수 있고 답도 찾을 수 있거든요. 복잡한 사고력 문제, 심화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해결까지는 조금 더 다른 연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모으기 가르기를 절대 덧셈, 뺄셈으로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모으기 가르기라는 단어를 쓰느냐? 그러니까 이게 수학 교육학에서 쓰는 내용은 수의 합성과 분해예요. 근데 수의 합성과 분해라는 어휘를 아이들이 1학년 특히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1학년 학생의 수준에 맞게 교과서에 제시한 용어가 바로 모으기 가르기입니다. 그런데 독일, 싱가폴,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심지어 일본도 이 모으기 가르기를 덧셈 뺄셈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모으기 가르기는 수가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으로 수는 네 필요에 따라서 쪼갰다가 합쳤다가 할 수 있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고 특히 이 부분은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이 있는 덧셈 뺄셈을 쉽게 하기 위한 아주 베이직한 토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가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 그 사탕 상자에 사탕이 5개가 꽉 들어가 있어요. 이 5개를 노란색 사탕 1개와 빨간색 사탕 4개로 채울 수도 있고 노란색 사탕 2개 외에 빨간색 사탕 3개로 채울 수 있어. 노란색 사탕 5개에 빨간색 사탕 1개로도 채울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5가 되는 조합이 아주 여러 가지고 이 5를 네 필요에 의해서 여러 방식으로 쪼갤 수도 있어. 이거죠. 이거 모으기고 얘가 가르기 이미지인데 얘는 지금 7을 어떻게 가를 거야? 7을 4개, 3개로도 가르고 6개, 1개라도 가를 수 있어. 이 7을 가를 수 있는 방법은 많아. 여러 가지야. 다양해.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모으기 가르기의 핵심이다.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수가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을 이제 잘 이해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수가 체계가 있어. 우리가 아는 제일 쉬운 수의 체계가 뭐죠? 십진법이죠. 제가 PD에도 진짜 많이 쓰는데. 십진법 가기 전에 먼저 5부터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의 수에 5라는 체계 기준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구체물, 반구체물, 수 순서로 해요. 이 손가락 6개를 보고 이 6개는 구체적으로 5개에 하나가 더 있네 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만큼 동그라미를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그리고 얘를 5개를 묶는 거죠. 반구체물로 6이라는 게 5개에 1개가 더 있는 수구나. 그래서 얘는 6이야. 6은 5개에 하나가 더 있는 수야. 7은 5개에 2개가 더 있는 수야. 이렇게. 그래서 6부터 10까지 수에 대해서 5를 기준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체물 빼고 반구체물로 구체계를 잡아보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지각적 과정으로 5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지각적 과정 어떤 프로세스가 있나요? 인식하고 변별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시지각적인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요. 인식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내는 게 인식입니다. 손가락 2개가 있네. 2지. 손가락이 5개하고 2개가 있네. 얘는 7이야. 이게 인식이에요. 변별은 뭐냐? 두 그림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7은 2랑 비교했을 때 요 2개 있는 거는 같고 요 5개 있는 게 다르네. 같은 점과 다른 점 읽어냈죠? 마지막 해석 과정은 뭐냐? 그래서 7은 2와 비교해서 5만큼 더 있는 수구나. 요 과정이 바로 시지각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를 인지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놀이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유치원 분들, 3살짜리 친구들 같이 듣고 있는 어머니들 주목해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 하고 5개 보여줘요. 하나네? 6개네? 하나네? 6개네? 이렇게 요 아무것도 아닌 요 손가락 보여주는 걸로 6과 1을 비교해서 인지할 수 있어요. 7이네? 2네. 7이네? 2네. 이렇게 해서 10까지 가면 되겠죠? 이렇게. 5네? 10이네. 5네? 10이네. 그렇죠? 요거 유치원생들 꼭 해보시길. 그리고 나서 구체물 했고 반구체물로 이제 거꾸로 넣었던 정보가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피드백 과정으로 이 개수만큼 채워보는 과정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 이후로는 5 이상의 수에 대해서는 5를 먼저 묻고 나서 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간식을 주더라도 꼭 6개, 7개, 8개, 9개, 10개를 주셔야 돼요. 사탕도 젤리도 하나 먹으나 6개 먹으나 별반 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수인지를 위해서 젤리 한 6개 주시고 5개를 먼저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이 연습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10 짝꿍수. 이제 5 기준으로 생각했으니까 10 기준으로 넘어가야겠죠. 10 기준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도 구체물, 반구체물, 수화식 프로세스대로 인지를 합니다. 손가락이 십진법 인지에는 최고의 도구예요. 그 다른 도구 사실 별로 필요 없습니다. 뭐 있으면 있는 거 활용하시면 되고 손가락 있어도 손가락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저는 요거 그 아이들 유치원 때 1학년까지도 했어요. 손가락 놀이 많이 했어요. 이거 뭐 자려고 누워서 자기 전에 그냥 짧게 하는데 7개 손가락 하면 아이는 이 접힌 손가락을 보고 이렇게 3개를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손가락 하면 아이는 이렇게 4개 펴야 되고 엄마와 아이가 이 손가락을 보면서 합쳐서 10이 되는 그 조합으로 같이 하는 거죠. 또 제가 추천하는 게임이 도불이에요. 도불. 보드게임이 있어요. 카드를 10장으로 맞추는 거예요. 10장으로. 꼭 둘이 게임을 해야 돼요. 엄마와 아이가 하든지 아빠랑 아이가 하든지. 그래서 이 10장을 둘이 나눠 갖는 거죠. 나눠 가지면 아이가 이거 몇 판만 해보면 딱 엄마가 몇 장 가졌냐만 듣고도
자기의 카드 개수를 딱 말하거든요. 요렇게 넣어주는 게 제일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과 도ብል 카드로. 그리고 요 도ብል 카드는 저는 20장까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더해서 20이 되는 값까지는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 뺄셈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준값이 되니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에 쓰면 이제 반구체물로 동그라미 채워보는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지 싹 빼고 수와 식만으로 10이 되려면 다 짝꿍수 뭐였지?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최초로 덧셈 기호가 나옵니다. 이때는 따로 이 덧셈의 기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이미지를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4랑 어떤 짝꿍을 모여지면 10이 될까? 라는 이미지. 이 이미지로 아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아직 등호는 안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 10짝꿍수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국엔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 뺄셈을 잘 하기 위해서 10짝꿍수를 하는 거죠.